당신의 몸이 밤마다 보내는 신호.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의 의관 허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 시간을 건너 어르신 곁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 꿈이 많아지셨나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혹은 평생 꾸지 않던 꿈을 갑자기 자주 꾸게 되셨나요? 어르신, 그 꿈이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꿈은 당신의 몸이 밤마다 조용히 보내는 편지입니다. 글자 대신 이미지로, 말 대신 느낌으로 보내오는 몸속 깊은 곳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어르신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400여 년 전 제가 동의보감을 쓸 때 꿈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고, 오늘날 현대의학도 그 뜻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마당. 꿈이란 무엇인가? 몸이 보내는 밤의 편지. 저 허준은 동의보감 내경편에서 꿈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오장육부의 상태가 밤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의 기운은 바깥을 향해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기운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몸속으로 거두어들인 기운이 오장을 순환하면서 각 장기의 상태가 꿈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심장은 정신과 의식을 주관합니다. 간은 혼을 담고 있고, 비장은 의지를, 폐는 넋을, 신장은 정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5 장기가 튼튼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면 꿈을 거의 꾸지 않거나 꾸더라도 평안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이 허약해지거나 열이 차거나 기운이 막히면 그 신호가 꿈으로 솟아오릅니다. 오늘날 의학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특히 렘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에서는 뇌가 낮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이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꿉니다. 몸속 어딘가에 이상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면 뇌가 그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꿈, 반복되는 꿈, 생생한 꿈을 만들어냅니다. 저 허준이 오장의 상태가 꿈으로 드러난다 했던 것이 400년 뒤 과학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둘째, 마당. 왜 나이가 들면 꿈이 많아지는가? 어르신, 혹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젊어서는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콩 볶는 소리도 모르고 잤는데 요즘은 조금만 깊이 자다가도 꿈속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입니다. 저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나이가 들수록 기혈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기는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혈은 그 에너지를 싣고 다니는 강물입니다. 젊을 때는 이 강물이 넘치도록 풍부해서 오장육부가 든든히 채워집니다. 그러면 밤에 몸이 깊이 가라앉아 꿈 없이 숙면합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기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장기들이 밤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꿈으로 나타납니다. 현대의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 멜라토닌이 밤에 왈칵 쏟아져 나와 깊은 수면을 만들어주던 것이 60대 이후에는 그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 단계가 짧아지고 렘 수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꿈을 꾸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이가 되면 가벼운 소리나 빛에도 쉽게 깨어나고 그 직전의 렘 수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꿈이 더 많아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어르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정직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마당. 오장이 보내는 꿈의 신호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어느 장기가 신호를 보내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보내는 꿈입니다. 심장은 불의 장기입니다. 심장에 열이 지나치게 쌓이면 불꿈을 꿉니다. 온통 빨갛고 뜨거운 꿈, 무언가가 타는 꿈, 혹은 폭발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반대로 심장의 기운이 너무 허약해지면 어둡고 음침한 꿈, 물에 빠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심장이 허하면 잠들기가 어렵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집니다. 현대의학에서 보면 이런 증상은 심장 기능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혈압이 높거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수면 중 꿈속에서 심하게 놀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꿈을 자주 꾸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뇌가 심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꿈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꿈이나 놀라는 꿈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압과 심장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이 보내는 꿈입니다. 간은 나무의 장기이고 혼을 담고 있습니다. 간에 열이 쌓이거나 기운이 막히면 울창한 숲속을 헤매는 꿈,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꿈을 꿉니다. 간의 기운이 허해지면 반대로 버섯 같은 것들이 가득한 땅, 어두운 산 속에 혼자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간은 분노와 관계가 깊어서 간에 열이 있으면 꿈속에서 자주 화를 내거나 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피로가 누적된 경우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꿈이 많아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알코올이 렘 수면을 왜곡시켜 악몽의 빈도를 높입니다. 화가 나는 꿈, 싸우는 꿈이 자주 반복된다면 간을 살펴보시고 피로 관리와 절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비장과 위장이 보내는 꿈입니다. 비장과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는 장기입니다. 이곳에 음식이 너무 많이 쌓이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노래를 부르거나 몸이 무거운 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꿈을 꿉니다. 저는 동의보감에서 과식한 뒤 꾸는 꿈은 비위의 부담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기운이 너무 없고 밥맛이 없는 상태에서는 배고픔과 관련된 꿈, 식탁 앞에서 먹지 못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수면 중 불편감으로 자주 깨거나 답답하고 무거운 꿈을 꾸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늦게 많이 드시면 그날 밤 꿈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뇌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폐가 보내는 꿈입니다. 폐는 가을과 쇠의 기운을 담은 장기로 넋을 담고 있습니다. 폐의 기운이 넘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높은 곳을 오르는 꿈을 꿉니다. 반대로 폐의 기운이 허해지면 떨어지는 꿈, 추락하는 꿈을 꿉니다. 어르신들 중에 꿈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다 화들짝 놀라 깨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은 폐 기운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폐 기능이 약해지거나 수면 중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추락하는 꿈, 숨이 막히는 꿈을 자주 꾸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고 나도 피로하시다면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낙상 꿈이 반복된다면 폐 건강과 산소 공급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신장이 보내는 꿈입니다. 신장은 물의 장기이며 전기를 담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신장은 생명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신장의 기운이 충만하면 꿈속에서도 활기차고 담대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운이 허해지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꿈, 물속에 가라앉는 꿈,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꿈을 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전기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무겁고 어두운 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혈액 속 노폐물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아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꿈속에서도 불안과 무거움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허리가 무겁고 아프며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이 이런 꿈을 자주 꾸신다면 신장 건강을 살펴보십시오. 넷째, 마당. 반복되는 꿈, 이것만은 꼭 주의하십시오. 어르신, 꿈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반복되는 꿈입니다. 저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같은 꿈이 계속 반복될 때는 몸속의 어느 한 곳이 지속적으로 이상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쫓기는 꿈이 반복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몸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와 연결합니다. 코르티솔이 밤새 높게 유지되면 수면이 방해받고 불안한 꿈이 반복됩니다. 쫓기는 꿈이 몇 주 이상 계속된다면 마음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돌아가신 분과 만나는 꿈이 자주 반복된다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슬픔과 그리움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건강하게 표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으로 인해 새벽마다 울면서 깨어나 일상이 힘들다면
슬픔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갑자기 악몽이 시작되거나 수면 중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움직이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하는 이 증상은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현대 의학에서 경고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갑자기 꿈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마구 휘두르다 깨어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주십시오. 5째, 마당. 허준이 드리는 좋은 꿈을 위한 처방. 어르신, 이제 처방을 드릴 차례입니다. 저 허준이 드리는 처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상의 지혜입니다. 첫째 처방은 저녁 식사를 가볍게 일찍 드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보감에서 자시 전에 먹은 음식은 비위를 힘들게 해 꿈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시는 오늘날로 밤 11시입니다. 저녁은 해가 지기 전에 드시고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삼가십시오. 현대의학도 취침 2시간 이전의 음식 섭취는 수면의 질을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술은 렘 수면을 왜곡시켜 악몽의 빈도를 높입니다. 둘째 처방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의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야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취침 전 조교기 수면 시작 시간을 단축하고 수면의 깊이를 높인다는 것을 연구로 밝혔습니다. 셋째 처방은 마음속 근심을 잠자리에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허준은 잠들기 전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수면 처방이라 했습니다. 걱정은 낮에 하십시오. 밤이 되면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사일기 기법이라 부르며 잠들기 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편안한 수면을 도운다고 합니다. 넷째 처방은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낮에 활발히 움직이고 햇빛을 받아야 밤에 음기가 충분히 모인다고 했습니다. 음양의 이치입니다. 낮에 충분히 밝은 빛을 보아야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오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수면 호르몬의 리듬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처방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보감에서 몸은 하늘과 땅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면 쉬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도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 수면의 깊이가 깊어지고 꿈도 안정됩니다. 여섯째 처방은 잠자리를 오직 잠을 위한 곳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특히 휴대폰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내려놓으시고 잠자리에서는 가볍고 좋은 생각만 하십시오. 여섯째 마당. 허준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어르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은 부끄럽거나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꿈은 어르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직하고 성실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잘 읽으시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힘든지, 어떤 감정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인생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낸 자의 깊이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50년, 60년, 70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르신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꿈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몸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챙겨 주십시오. 따뜻하게 먹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 햇빛 속에 걸으시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십시오. 저 허준은 400여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하고 달콤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허준 선생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